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법과 위치 선정 방법입니다.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할 것입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죠? 인사부터 하죠. 또 일상생활에서 인사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인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청중에 대한 반가움, 감사, 존경의 마음을 표출하는 밝고 자연스러우면서 품위 있는 인사는 발표장 분위기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하는 방법에 따라 발표자의 첫인상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인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중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의의 표시입니다. 또 정성의 마음을 담은 진정성의 표시이죠. 즐겁고 명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예의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표정을 밝게 해야 합니다. 또 몸가짐은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자세로 반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사법에 대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올바른 인사법은 다음 셋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말하면서 몸을 숙여 절하기, 즉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기입니다. 2번 먼저 말하고 나중에 몸을 숙여 절하기입니다. 3번 몸을 먼저 숙여 절하고 나중에 말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인사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고요? 먼저 인사말로 시청중의 주의를 끈 다음에 이어서 박수칠 마음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렷 자세로 섭니다. 이어서 왼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댄 후에
오른손을 그 위에 포갭니다. 세 번째, 이어서 시청 중의 눈을 봅니다. 네 번째,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는 반갑습니다. 이어서 머리와 등, 허리를 일직선으로 하여 상체를 30도 굽힙니다. 여섯 번째, 굽힌 상태로 1초 멈춘 후 2초 동안 서서히 상체를 펴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렷 자세로 서서 다시 시청 중에 눈을 보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과 함께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렷 자세로 섭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댄 후에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갭니다. 이어서 시청 중에 눈을 봅니다.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머리와 등, 허리를 일직선으로 한 다음에 상체를 그림과 같이 30도 굽힙니다. 이어서 굽힌 상태로 1초를 멈추고 2초 동안 서서히 상체를 펴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렷 자세로 서서 다시 시청 중에 눈을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발표자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발표자가 오른손잡이인 경우 발표자의 올바른 위치는 A. 강연대, B. 스크린의 왼쪽, C. 스크린의 오른쪽입니다. 이 중에서 A, B, C 중에서 어느 위치가 오른손잡이가 서야 될 올바른 위치일까요? 네, 답은 C, 즉 스크린의 오른쪽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은 스크린상의 오브젝트를 포인팅하면 앞면이 시청중을 향하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 위치가 정답의 위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손잡이의 반대 측면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치에 따른 장점과 단점 비교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이죠. 스크린의 왼쪽 B의 경우입니다. 발표자가 오른손으로 스크린상의 오브젝트를 포인팅할 때 시청중과 등을 진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시청중과 발표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스크린의 오른쪽, 즉 C의 경우입니다. 발표자가 오른손으로 스크린상의 오브젝트를 포인팅할 때 시청중에게 앞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좋지 않고 역시 그래서 스크린상의 오른쪽으로 서면 발표자와 시청중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어서 원근, 즉 멀고 가까움에 따른
장단점 비교입니다. 역시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스크린에 바짝 붙는 경우이죠. 시청 중이 발표자와 스크린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시청 중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것입니다. 이어서 스크린에서 먼 경우이죠. 주로 이렇게 많이 서 있죠. 강연대에 발표자가 서 있으면 시청 중이 발표자와 스크린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포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중의 불편이 증가되고 시청 중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은 절대 강연대에만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에서 스타와 아이템과의 거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가 오브젝트에 가까이 위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곧 광고 마케팅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와 아이템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죠. 이는 곧 공간 근접성의 원칙으로 2005년에 UCSB의 리차드 메이어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는 광고 아이템과 스타 얼굴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로 가까이에 있을 때 더 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발표자가 스크린의 오브젝트에 가까이 위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자의 위치 선정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잡이 경우입니다. 강연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이죠. 발표자의 몸 상당 부분이 강연대에 가려져 바디 랭귀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자와 스크린의 오브젝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시 포착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청 중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는 이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네. 설명 도중에 발표자가 스크린의 오브젝트를 몸으로 가리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몸이 스크린의 오브젝트를 가리면 일부 시청 중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시청 중은 발표자의 설명을 잘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중은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발표자는 이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발표자가 스크린의 오브젝트를 몸으로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시청정의 우측 맨 앞줄의 시청자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 기준 시청자와 오브젝트와의 직선을 발표자의 몸으로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발표자의 몸이 오브젝트를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몸이 스크린을 가리지 않았죠. 이어서 B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B 오브젝트를 가리지 않았죠. 이어서 A 오브젝트를 역시 발표자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오른쪽 맨 앞줄 기준자도 마찬가지로 이젠 모든 그림이 잘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 모든 시청자들은 잘 보이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이런 경우 발표자의 위치를 가변적 위치, 즉 variable 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한 자리에 촛대처럼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발표자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이크, 레저 포인트, 리모컨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